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날이죠. 24시간도 안 남았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더리움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대불장에 오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을 테지만 저도 그걸 바라기는 해요. 바라기는 하는데 세 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은 기존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떤 구조냐? 일단은 승인이 됐죠. 승인이 됐을 때 주식을 구매하면 펀드에 자금이 유입돼서 뭐 블랙록부터 해가지고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등등 기관들이 대신해서 들어온 자금들 달러 가지고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보관을 해준다. 집중해야 되는 게, 주목해야 되는 게 보관입니다. 보관. 그러니까 블랙록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블랙록은 그 장터를 열어두고서 대신해서 수수료를 받고 보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기관용 이제 계정들 바이낸스나 이런, 아니면 코인베이스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겠는데 그냥 늘 하던 것처럼 그냥 증시에서 그냥 이제 그 달러 가지고도 거래들 하는 것처럼 해서 그냥 현물 ETF 구매를 하면 비트코인 구매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 비율이 또 일정하게 따라가니까 그냥 간편하게 그냥 달러 가지고 그냥 구매를 하는 방법, 접근성이 쉬워졌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비트코인에는 스테이킹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증권에서 증권 분류가 어렵죠. 뭐 금이나 은 같은 게 스테이킹이 있나요? 그런 것들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물 ETF에서 하나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관들에게 들어왔던 자금들을 가지고 블랙록부터 해서 그런 이제 ETF 승인받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대신 매수해서 보관들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현물 ETF입니다. 현물 ETF.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좀 구조가 좀 이제 이게 좀 독특해요. 독특한 게 이건 세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조건부 승인. 이것 때문에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승인이 있습니다. 스테이킹까지 포함이 된다. 이게 엄청난 좋은 상황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금이 유입되죠. 펀드로 자금 유입되면 이더리움 구매해주고 기관들은 그 이더리움을 어떻게 한다? 스테이킹까지 맡긴다. 스테이킹까지 맡겨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엄청 개이득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달러가 유입이 돼 버리면 이더리움 어떻게 보면 락업처럼 해서 기관들이 거의 단타식으로 포트폴리오로 뭐 한두 달 가져가진 않을 텐데 정말 극단적인 상황들이 아닌 이상, 그래서 스테이킹까지 맡겨가지고 이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으면 거의 엄청 안전빵이죠. 정말 최고죠, 최고. 근데 이걸 해줄지가 문제인 겁니다. 그냥 승인은 완전 베스트거든요. 완전 최고예요. 근데 이게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 그러면 일단 최악으로 가볼게요. 그냥 거절한다. SEC가 그냥 거절한다. 우리는 그냥 이 카드를 썼으니까 스테이킹도 있고 증권 이제 여부도 좀 다뤄봐야 되고 이거 우리 승인 못 해줘. 그냥 거절한다면 그냥 그대로 폭락이겠죠. 승인한다면 그냥 그대로 상승이고. 근데 어중간하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안 좋은 재료 그냥 그대로 뿌려서 폭락하거나 좋은 재료 그대로 뿌려서 상승하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하나의 역 패턴을 준다. 약간 기대감과 희망 고문을 하다가 결국에 그거 믿고서 존버하다가 리플 같은 경우에도 재판 승소를 했는데 거기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거의 마치 어떻게 보면 조건부 승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한테 더 이상 물량들을 못 팔고 개인들에게 매도할 수 있는 건 시장에 실질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이 합법적으로 이제 승인이 된 거랑 마찬가지인데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승인 자체만으로 해서 되게 호재일 수 있는데 여기에 숨겨진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예전처럼 대놓고가 아니고 뭔가 좀 희망을 주면서 오히려 뒤통수를 칩니다. 최근에도 어떤 거 겪었죠? 홍콩 ETF.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사실 미국 기관이랑 현물 ETF랑 전혀 다르게 거기는 그냥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미리 이 순서 자체가 바뀌었다.
홍콩 달러가 유입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의 시장에 있는 것들을 매수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비트랑 이더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식으로 바꿔줄게요. 뭔가 좀 이상하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 기대감 해가지고 페이크를 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조건부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승인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뭔가 뭐 5에서 10% 정도 지금 미리 선행해서 올렸으니까 올라갈 수는 있어도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만약에 붙는데 그 안에 만약에 스테이킹을 제외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붙으면 이거는 오히려 기관들이 탈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삐날레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기관들이 만약에 스테이킹까지 포함이 돼버리면 이더리움에서 사실 보관들을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좀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스테이킹을 받는다던가 이더리움 가지고 있으면 에어드랍 같은 것들 뭐 ETHW나 막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SEC에서 이거는 증권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배제를 한다. 너네 대신에 이거 스테이킹 못해. 그러니까 조건부로 승인은 되는데 기관들 자금 들어온 것들 스테이킹은 못하고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야 돼. 그렇게 돼버렸을 때 기관들이 사실 이쪽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랑 다르게 어차피 내가 가지고만 있는데 연간 이자를 3, 4%씩 주거든요. 10만 개가 들어오면 3,000개, 4,000개씩을 1년마다 보상을 받는데 그것들을 그냥 포기를 해야 돼요. 스테이킹 제외를 해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기관들 현물 ETF 쪽으로 자금들이 유입이 안 될 수가 있다. 오히려 반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게 삐날레가 될 거니까 기관들이 탈출을 한다. 기관들이 일단은 유입되기도 전에 탈출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그 현물이 그 ETHT 이게 있습니다. GBTC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만약에 승인을 해주면은 이 지금 10조가 넘거든요. 15조가 넘어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들을 기관들이 그 전부터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더리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할지 아니면 시장에다가 던질지 둘 중 하나. 어쨌든 시장에 자금이 들어와서 이더리움을 사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이더리움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승인이 돼버리면 그럼 받는 상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매도를 하거나 정말 다행이면은 예를 들어 기관들이 그 10조가 넘는 금액들을 예를 들어 뭐 대체되는 리스테이킹 하는 디파이에다가 그것들을 예치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면 일시적으로 리스테이킹 메타 그 디파이들이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삐날레가 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이더리움 물량들을 덤핑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페이크죠.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스테이킹을 제외를 해버리면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10조치가 들어오면 1년에 4천억치 이자를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 걸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그냥 스테이블하게 고정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현물 ETF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스테이킹을 제외를 하고 그냥 보관하고 가지고 있는 건데 보관하고 가지고 있을 바에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보관하고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스테이킹을 못하게 해버리면 오히려 자금의 유입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들이 사실 꽤나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더리움이 본격적인 또 이제 제대로 된 재료들이 좀 다툼의 과정들이 있기 전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이번 주가 삐날레라면 삐날레가 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런 쪽도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괜찮긴 해요. 뭐 길게 가진 않을 테지만 한 3, 4일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조건부 승인이어서 되게 승인됐다로 해서 되게 좋은 재료가 될 수는 있는데 한 몇 일 지나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시장이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제 이 ETH, HT를 이거를 이더리움으로 바꿔가지고 시장에다가 덤핑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덤핑을 안 한다면 아니면 그 이더리움 받은 걸로 리스테이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뭐 이더리움을 가지고 덱스로 지금 순서는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순서는. 그래서 일단은 덤핑 쪽으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더리움 가격들이 올랐기 때문에 기관들이 샀을 때보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이건 좋은 증상이 아니거든요. 역프가 붙었어요. 역프가 붙었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들 가격들 하락들에 대비해가지고 이것들 어쨌든 상환 받거나 이런 것들 시간들이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냥 판 거예요. 미리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매도를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들이 가격들이 좀 역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승인이 돼가지고 상환해서 그럼 이더리움을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 그 자금들을 뺀 겁니다. 그리고 빼려는 사람들이 또 이제 압도적으로 좀 많다 보니까 프리미엄보다는 역프리미엄이 붙은 건데,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어버리면 이게 더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 비트코인이 20K에서 60K까지 오르기 전에 프리미엄이 거의 50% 100%씩 꼈어요. 그러다가 가격들 올라가면서 점점 빠졌습니다. 그리고 GBTC는 이미 전환이 됐으니까 얘는 아예 빠져버렸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건부 승인으로 해가지고 이더리움 결국에는 안 좋겠지만, 그리고 다음에 있는 이제 그레이스 그 G솔까지도 이렇게 건드릴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어쨌든 이번 주가 그냥 이벤트라면 마지막 이벤트겠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단순하게 승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이랑 다르게, 비트코인은 그냥 어쨌든 가지고서 매수하고 홀드해야 되는 그냥 디지털 금이나 마찬가지 역할이 될 수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을 무조건 하는 게 낫죠. 어차피 구매하고서 기관들 거 보관을 해주는데 어디다가 위탁을 하든 뭐를 하든 스테이킹을 하면 무조건 좋은 건데, 스테이킹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냥 그래 버리면 본인들 굳이 ETF 자금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거기다가 그레이스케일까지 그 승인 그 전환하는 것까지 승인해버리면 오히려 이더리움 물량들이 덤핑이 될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에서 내일 이제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승인도 승인이지만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는데 스테이킹을 못하게 할 건지, 그냥 미친 듯이,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확률은 1%다. 스테이킹까지 포함해가지고 승인을 시켜준다? 이거는 1%. 근데 굳이 승인을 해주면 조건부 승인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어도 이게 몇 일은 못 갈 것이다. 피날레다. 이게 한 70%. 거절은 사실 이거 그냥 다 죽자 마인드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놓고 이런 식으로는 안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희망 고문을 주면서 그렇게 좀 빼버려요. 그러니까 홍콩 ETF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 계속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서 저는 사실 이 조건부 승인을 보고 있다. 대신에 스테이킹이 제외가 될 것인데, 단기적으로 표면적으로 뉴스나 시장에서 좀 접했을 때는, 오늘이 몇 요일이죠? 목요일이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좀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뭔가 좀 이제 피날레다. 제가 피날레라 말씀드렸죠. 다오, 밈, 디파이, 뽀모.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국내 알트들 100개가 넘게 있는데 한 두세 개 정도는 갈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두세 개 정도. 대신에 나머지 애들이 정말 희망 고문을 계속 하는 거겠죠. 자, 어찌됐든 한국 기준으로 금요일날 새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시에서 6시? 그래서 새벽까지 뭐 연차 내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승인도 승인이겠지만 조건부 승인인지를 잘 봐야 되고, 거기에 스테이킹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이거는 삐날레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그냥 승인일지 조건부 승인일지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전에도 리프코인에 한번 그렇게 크게 뒤통수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새벽에 쳤어요. 하필이면 새벽이에요. 새벽에 움직이는 게 그들이 깨어있는 시간 그게 아니고, 아시아권 사람들이 대응하기가 힘들잖아요. 새벽에는 자고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도 그 승소 그게 새벽에 떴거든요. 새벽에 몇 일이지 이게? 판결 14일. 자, 어쨌든 이게 7월 14일 새벽에 떴습니다. 이게 뉴스 보도는 좀 늦게 된 것 같은데 새벽에 돼가지고 한 몇 일 정도는 갔긴 했는데 그냥 그대로 제자리로 폭락을 했다라는 거. 오늘도 금요일날 새벽에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그게 조건부 승인일지 그냥 스테이킹까지 포함해서 그냥 승인일지를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 보면 피날레가 될 수도 있겠죠.